날 좀 반짝 추워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두 분 소개합니다. 지치지 않는 땡볼 봉보로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두 번째 정치 파발마 바로 이분입니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윤 대통령 지지율 나왔는데 요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예. 리얼미터가 미디어 출입은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8.9%로 집계가 됐는데요. 긍정평가가 40%로 떨어진 건 2월 2주차 이후 4주 만이고요. 4주 만에 떨어졌다. 예. 또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5.7%가 올라서 58.9%로 나타났습니다. 자, 4주 만에 이제 30%대로 하락이 됐는데, 자, 서변부터 한번 어떻게 왜 그럴까요? 뭐 지금은 이제 그 대통령실은 상당히 담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예측된 결과예요. 결국 이제 일본하고 강제징용 해법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좀 이게 일부 욕을 얻어먹고 지지율에 손해를 보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이게 조금 더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봐요. 그렇지만 이게 지지율에 연연해서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이게 노동개혁, 연금개혁 하면 이게 다 지지율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라에 필요한 일이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단기간에는 이게 따뜻한 가슴에 호소하는 게 차가운 이성보다는 지지율에는 오히려 가슴이 더 지지율에 도움이 되거든요. 예. 축창가 들고 반일 들고 야 일본 너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우리 굴욕이야, 이런 게 지지율에는 오히려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는 몰라 단기적으로는 유리해요. 그러나 이게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때는 그때 욕 좀 얻어먹더라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욕을 계속 얻어먹을 거예요. 평가를 잘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성의 호소, 차가운 이성의 호소에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정부가 나서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제3자 변제를 합니까? 피해자들이 받아지 않으면 민법 같은 경우는 그걸 보상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 난 내용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논란이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판결 나서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갚으라고 얘기했음에도, 배상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고 일본 눈치 봐가면서 일본 앞에 이런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 것을 아무리 차가운 이성으로 몇백 번을 생각해봐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따뜻한 가슴을 얘기하고 이성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시냐는 거예요. 대체 왜 일본 앞에 저렇게 저자세로 계속 가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반론 안 하시고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주요 당직을 친윤계가 이제 대거 장악했습니다. 오늘 인사가 났죠. 김기현 신인 대표가 주장해온 연포탕이 무색해졌다고 봐야겠는데, 연포탕, 연대, 포용, 탕평, 이 세 글자 줄임말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자 여러분들한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연포탕 말고 다른 음식에 빗댄다면 어떤 음식에 빗댈 수가 있을까요? 민주당 상황을 음식에 빗대 주셔도 되고요. 예,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리고요. 나중에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지냈던 측근 전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상당합니다.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토요일 대규모 장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이춘상 보좌관 교통사고로 이제 그 돌아가셨거든요. 대선 선거 기간에 그랬죠. 그 바쁜 와중에 3일 동안 조문했습니다. 선거운동 멈추고. 이게 인간이고 이게 사람입니다. 지금 이게 10년 모신 비서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하루도 이게 조문 발인도 못하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됩니까? 이래서 이게 당내나 외부에서도 이게 정말 인간이냐 사람이냐 이런 이게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진심으로
본인 잘못이야 느낍니까? 본인 정말 진심으로 애도합니까? 그냥 이게 검찰에 미친 칼질 한마디 하고 본인 책임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이런 모습을 이게 정말 너무나 이게 실망하는 이런 게 여론이 많아요. 비서실장 장례식인데 어떻게 장외 집회 참석할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인데요. 아니 그 전에 조문을 갔잖아요. 조문 가서 7시간 6시간 기다렸어요. 그것도 왜 기다린 줄 아세요? 그걸 가지고 또 뭐 유족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가짜뉴스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서정욱 변호사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검찰이 이걸 부검을 하겠다고 갑자기 유족들은 반대하는데 부검하겠다고 부검 영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유족들이 반대해가지고 법원에 제소를 해가지고 이거 부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시간이 지체가 된 거예요. 결국 그 영장 기각은 됐고요. 네, 영장 기각이 됐죠. 그럼 왜 부검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체? 아니 유서도 있고 사인이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유족들이 반대하는 부검을 강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춰져가 6시간이나 기다렸어요. 오후 일정 다 빼고요. 그래서 조문까지 했어요. 그게 무슨 인륜에 반하는 행동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며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런 분이에요. 다만 저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서정욱 변호사나 딴 분들은 뭐 이재명 대표 때문에 마치 그런 건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검찰의 수사가 강압적이지 않았나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는 거죠. 만약 이분이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고 뭐 그 지금 보수나 아니면 국민의힘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반대되는 입장에서 얘기하셨다고 하면 이렇게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검찰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압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과연 이분이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게 누구 때문인지 이거는 국민들이 잘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문은 바로 잡아야 돼요. 아니 부검은 경찰하고 검찰하고 뭐 영장 청구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지. 이게 이재명 대표 조문 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부검 문제하고. 이거는 유족들이 이재명 대표의 조문을 받기 싫어서 7시간 동안 거부했는데 설득이야 조문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족 중에 한 분이 기자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 저 사람이 이게 오지만 한다고 안 올 사람이냐. 이게 팩트입니다. 이 부검은 경찰과 검찰이 서류하는 거하고 이재명 대표 오고 들어가 부검하는 거 조문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예요.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사가 다 아니 났습니다. 어떤 기사가 어느 신문에 나왔어요 대체 어느 기사에? 아니 그리고 오심을 한다고 지금 아는 사람이냐? 아니 이거 그 서정욱 변호사 말씀 죄송합니다. 이것 보세요 할 뻔했어요. 서정욱 변호사 말씀을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그 영장이 잘 처리가 되고 완전히 기각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문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정리하고 조문을 받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런 상황에 주문을 못한 거지 유족들이 이재명 대표를 싫어해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예, 평소 같으면 매주 월요일이면 두 분 만나면 서로 얼굴 쳐다보게 되는데 오늘은 저만 쳐다보고 두 분이 얘기를 하네. 아니, 얼굴 보고 있습니다. 얼굴 보고 있습니다. 웃어가면서 하시고. 예. 자 민주당의 입장이 말이에요.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가까스로 진정 국면으로 가는 듯했는데 이 사건으로 당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이 전모 씨 사건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무리한 수사, 모욕 주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주장이 맞으려면 이재명 대표에서 불리한 증언을 계속 해야 돼요. 진술을.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본인은 아무 당연 죄가 없다. 위에서 시켜서 한 일이고. 근데 그럼 왜 무슨 책임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때는 얼마나 모욕적이었으면 또 이 검찰 특수부의 수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좀 그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수사를 받아본 많은 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했다고 하면 이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압박을 느끼셨겠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검찰이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핵심은 바로 고인이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6쪽짜리 유서입니다. 근데 이게 공개는 전혀 되질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 보도가 조금씩 한 줄씩으로 이렇게 기사 제목으로 이렇게 쭉쭉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이 알려져 있나요? 3가지가 이제 나왔죠. 유서는요 마지막 쓰는 거기 때문에 진실되다 봐야 되고요.
이 고인이 이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정치 내려놓으시라. 얼마나 이게 저는 절절한 이게 호소입니까? 그 정치적인 미련이 남아 지금도 한번 대통령 한번 더 해볼까 싶어서 계속 방탄하고 이러니까 희생자가 지금 5명, 미수까지 하면 7명 아닙니까? 정치 좀 내려놓으시라. 당신. 이게 진짜 구구절절한 첫째 호소고. 두 번째, 측근들 좀 관리 잘해라. 이분이 공무원 널공 중에는 탑입니다. 정말 이게 성실하고 아주 뛰어난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그 주위에 보세요. 정진상, 유동규, 김용 뭐 이게 여러 그 어공들 있잖아요. 어공들. 이분들이 성남 말아먹고 경기도 말아먹고 대한민국 말아먹으려다 미수에 그치죠. 선거 쳐 가지고 이 측근들 관리 좀 잘해라. 이걸 두 번째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아니 이 대표님 자신의 책임을 좀 이게 인정해라.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2402호에 옆집에 누가 살았는지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DH가 왜 거기 합수서 얻었는지 쌍방울이 왜 북한에 돈 보낸지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FC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유서에 쓰신 거예요, 세 가지를. 근데 전체적인 그 내용을 봐야지 한 줄 한 줄 이렇게 물론. 나온 걸 가지고 유권 해석을 하기에는 뭐 저는 세 가지가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똑같은 말씀 지금 얘기하신 건데 일단 유서가 밝혀지는 것이 전체가 다 밝혀진 게 아니고 이게 조각조각 나오는데 이것도 언론이 보도를 하면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본인들도 확인 안 한 거예요. 누군가에서 들은 거잖아요.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유족들은 이거 유서 전혀 공개하지 않겠다고 공개하는 것도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누군가 수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그 현장에 가서 봤을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글이라고 하는 게 전체 맥락도 보지 않고 이 글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서정훈 변호사 얘기했던 그 세 가지라는 게 실제로 유서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어떤 맥락으로 쓰여졌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니 단어만 몇 개 뽑아내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다른 보도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검찰이 조작을 한다 수사를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나왔어요.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서의 내용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어떤 쪽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가 하면 어떤 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연관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작은 이 내용만 가지고 해석하는 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논란인데요. 이재명 대표 부모님 묘 사방에 누군가가 다 그 사진들 보셨죠? 네. 한자가 그 산문절로 된 한자가 적힌 돌덩이를 묶고 이 봉분을 눌렀다 이런 내용이던데. 자,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그 선친의 묘, 이재명 대표 선친의 묘에 4군데 돌이 박혀 있었는데 그 돌의 내용의 글씨는 두 자는 명확해요. 한자를 생자하고 날생자에 박을 명자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건 잘 모르겠어요. 살자로 보인다고 하는 그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주술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쪽에서 하시는 분의 말에 따르면 일종의 흑주술로 알려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제가 이 분야에서 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주술 그런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길을 꺾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선친묘에 그런 것들을 꼽아놔서 이재명 대표의 기운을 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진이 2주 전 사진이라고 그러던데 이걸 두고 또 리스크 회피용 언론 플레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이게 뭐 일단 글자도요. 생자에다가 이제 우리 생명할 때 그 명자가 아니고 이재명 할 때고 밝을 명자고요. 그다음에 그 살짠지 죽이달 때 아니면 이제 그 기운을 북돋워 주는 이렇게 기짠지 이것도 이게 의논이 지금 여러 견해가 있어요. 이 부분이 따라서 이게 누가 어떤 의도로 이게 만약에 기자라면 오히려 이게 우리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손바닥에 뭐 왕자처럼 오히려 이게 좋은 의미로 또 한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살자라면 무덤을 훼손한 게 우리나라 정서상 그러니까요. 좋은 건 아니죠. 제 말에 이게 기자라면 생자나 기자는 나쁜 글자는 아니거든요. 명자가 따라서 이게 그 뭐 지금 이게 댓글 보면 자작극이다 아니다 뭐 여러 의논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게 역대 찾아보니까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조상도 묘가 이게 더 심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옛날에 이해창 총재 때도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아직 풍수지리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제 말에 2주 전이면 그때 바로 올리든지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걸 뭐 궁금해 묻는다 하면서 올리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이슈를 좀 전환시키려는 이슈로 이슈를 덮는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그 봉분 그 분묘 발굴자가 있거든요. 이번에 그 정신이 약간 이상한 분이 그 박은순 시장 묘 있잖아. 해손해가 집행유예 받은 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찰이 수사에 나섰거든요. 누가 어떤 이유로 이게 왜 했는지 이걸 분명히 수사로 밝혀야 진상을 밝혀낸다 이래 봅니다. 이슈로 이슈를 덮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작극 아니냐? 뭐 이런 그런 댓글이 많다는 거예요. 댓글. 서정 변호사 생각은 뭔가? 제가 봐도 이게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아니 누가 설마 부모님 묘를 자작극을 했다는 그럼 건 아니 이재명 대표 부모님 묘소 저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걸 누가 어떻게 알고 거기에 갔으며 또 거기에 묻어난 걸 또 누가 어떻게 발굴하냐 말이에요. 이걸 의도적으로 알겠습니다. 나쁜 의도에서도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대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태 파악을 하고 있다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윤석열 저분이 묘는 어떻게 알고 갔겠어요. 그럼 거기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갖고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작극이라니 이런 걸 왜 자작극을 합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민주당 상황 음식에 빗댄다면 어떤 음식에 빗대십니까? 아구찜 이런 된장 꿀꿀이죽 나가사키 짬뽕 일본을 위한 당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주셨네요. 그 밥에 그 나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 똑같은 처지다. 그 밥에 그 나물 또 잔반이다. 뭐 이런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지금 16일 날 대통령이 도쿄를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 날 1박 2일 가는데 그런데 지난 9일 날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일본의 강제 동원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일본 외무상이 했단 말이에요. 네. 파장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방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일본 외무상 말이에요. 강제 노동에 관한 조약상에 강제 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들을 강제 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강제로 노동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우리 국민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 강제 노동을 시켜놓고 뭐 유학 보내준다고 속여가지고 데리고 가서 강제 노동 시켜놓고 그 증인들이 있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놓고 강제 노동이 없었다고요? 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말을 하는 외무상도 웃기지만 이렇게 외무상이 나와서 떳떳하게 이런 얘기 하게 된 배경이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우리가 삼자변제 해주겠다니까 이렇게 기고만장해가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일본 뭐 유신회인가 극우 정당에서 이제 질문하니까 외무상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강제 노동은 없었다. 이상하게요. 우리나라는 좌파 쪽에서 일본을 많이 공격하고요. 일본은 우파 쪽에서 거구 있잖아요. 이쪽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근데 이 양쪽 다 극소수 세력입니다. 대다수의 일본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설린 관계 미래로 나가자. 이게 대다수의 저는 여론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그 얘기는 설득 얘기 없는 게 오늘 당장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빠졌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그런 거구 발언하는 게 저는 소수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나라도 이게 일본하고 끝까지 그거는 저는 극자적인 거는 소수라고 보는 거죠. 대다수는 이게 화해해서 미래로 나가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는 제2의 경술국치, 삼전도의 굴욕, 뭐 자위대의 군합발, 제2의 카스라 태프트 밀약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이완용까지. 아니 이재명 대표는 주적이 일본과 미국입니까? 카스라 테프트 밀락은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어라. 이게 카스라 테프트 밀락인데 이거 일본하고 미국이 밀락해서 우리나라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의하면 이 말은 이재명 대표는 일본하고 미국이 주적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 안 봐요. 저는 오히려 이게 인공기가
우리 알겠습니다. 중앙청에 휘날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이거 저희 기록은 오늘 발언 북한이에요. 시간 계획입니다. 아니 이것 달라요. 보세요. 아니 말을 이렇게 자기 맘대로 해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겠다는. 첫째, 이게 일본의 일부 세력이라고. 외무상이에요. 외무상. 우리로 외교부 장관이라고. 외교부 장관이 한 말을 어떻게 일부의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부 장관이 한 얘기예요. 일본의 외교부 장관이. 일본 공식 입장인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무슨 뭐 일본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를 왜 그렇게 이상하게 파악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일본이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나오고 배상을 하게 되면 설린 우호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왜 저 자세로 나가서 일본의 뜻을 다 받아주냐고요. 네, 그걸 여기까지 비판하는 듣겠습니다.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도 오늘 한 줄 평 해주십시오. 국민의힘 상황을 음식에 저는 비유하자면 민주당 상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시고 자,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잡탕밥입니다.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창의적으로 해달라는데요. 자, 이어서 서정욱 변호사 민주당 상황을 비유하겠다 해주세요. 3, 2, 1. 콩가루. 그죠? 그런데 콩가루입니다. 콩가루가 음식입니까? 그런 콩떡 보세요. 가루잖아. 콩떡으로 하세요 그러면. 가루는 저 조미료 계열 아닌가요? 음식이 아니고. 배재밀 하우스로 만든 갈비가 씌어졌던 콩가루. 자, 정치 파발마 오늘 꽃샘 출석이 아주 TBS 스튜디오는 뜨거웠습니다. 저 사우나 온 줄 알았어요. 두 분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바람에.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진우 엄마. 자, 오늘 문자 참여해주신 여러분 중에 9244-7332 두 분 추첨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다른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정 고무신 철사주 동네시네 한 푼 모아서 큰 자식 챙겨주고 한 땀 한 땀 꿰입어서 딸 시집 보내주고 엄마